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코스피건 미국 주식이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대로 또 고민이 하나둘씩 느실 거거든요. 오늘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말씀드릴 거긴 한데 10월 계획들 그리고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현장감 살려둔 채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은 것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같이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방송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가장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시드로 이 메인 자산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게 되면 곱하기 3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시드를 잘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시작한 건데, 어쨌든 돈을 불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개별 종목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ETF를 다루는 유튜브 보고 저도 ETF를 거의 대부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데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데 좀 부담이 좀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ETF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고 나는 지금 급하니까 1차선으로 먼저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한 달간 결제 금액과 매수 결제 상위 살펴보면 재밌어요. 자, 스파이가 다시 또 순매수 결제 1위로 올라왔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역시나 이제 국민 미국 주식으로서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QQQ도 자, 최근 들어서 지수형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고무적입니다. 원래는 테슬라가 가장 높았거나 엔비디아가 높았거나 그랬거든요. 자, 1, 2, 3위를 차치하고 이제부터는 속스 레버리지 반도체 3배에 투자하는 ETF잖아요. 테슬라의 2배에 투자하는 ETF. 자, 보세요. 레버리지 상품들이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잘만 활용하면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S&P 500에 뱅가드 게 있네요. VOO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여기 있고요. 그다음 비트마인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트마인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이더리움 2배에 투자하는 ETF 같은데 이 이더리움 2배인 것 같아요. U 코드를 쓰거나 X 코드를 쓰거나 이러면 대부분 2배짜리 레버리지거든요. 팔란티어도 있네요. 팔란티어는 최근에 약간의 거품 논란 그리고 해킹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밀린 그런 상태고, 오라클은 AI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2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 아이온큐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3배의 그 약세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도덕에 어긋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2배네요. NVDL 코드를 쓰고 있는. 어쨌든 레버리지 상품들의 이 비중이 높은 거 보면 모르겠고, 이제 길이 앞에 막혀 있으면 뚫고 하나 만들어서 가야지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몇 가지가, 여기서 사셔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존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녹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빠질 때마다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계적으로 보면 1년 동안에 1표준 편차 기준으로는 약 20번이고요. 2표준 편차 기준으로는 약 10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한 15분 할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빠질 때마다 사는 거죠. 왜냐? 이 반도체 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개 망할 수 있죠. 35개가 동시에 망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란듯이 27불까지 반등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샀다 팔았다 혹은 그냥 들고 있어 보자 2번 더 빠지면 팔거든요. 그러다가 오르면 사고, 원칙이 없기 때문인데 제가 그래서 원칙을 마련해 드린 거잖아요. 증권사에서 쓰는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고유 자산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너 한 100억 줄게 알아서 운영해봐 할 때 그래도 원칙은 있거든요. 표준 편차 도구입니다. 보통 정규 분포를 중앙으로부터 가정했을 때 요 정도 범위에 가장 많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여기 다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 안에 있는데, 여기 빠지는 것들은 이 고유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1억짜리 오피스텔을 한 10개 사고 싶은데 1억 2천에 사면 바보 아닙니까? 1억 5천에 사면 바보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1년 동안 지켜봤더니 대략 한 8천까지는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어떤 규제나 정책이나 금리 변화나 이런 거 있으면은 한 7,500, 6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때 사는 게 바로 요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속쓰리 7월 7일 기준으로 8.1이었거든요. 이
시그마는 16.2%였습니다. 여기까지 움직이는 것이 8.2% 빠지는 거고요. 더 많은 범위를 늘려봤을 때 이게 이표준 편차거든요. 이 시그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16.2%였습니다. 그러니까 16.2%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게 되면은 무조건 최저가라는 거죠. 요 기준 하락할 때 얼마나 빠졌으면은 많이 빠진 겁니까? 대충 보니까 많이 빠진 건데요가 아니라 하락에 대한 기준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통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숫자만 가지고 볼린저 밴드랑 똑같은 거 아니냐 치겠지만 볼린저 밴드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벗어나는지 추세를 뭐 유지하는지 깨지는지 이걸 보는 게 실제로 볼린저 밴드에서 추세 매매법에 가깝거든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근데 사실 이 표준 편차 매매법은 한번 벗어난 구간 잘 안 오는 블랙스완 같은 데서 결과적으로 무조건 회귀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차트도 보는 거죠. 60월봉은 한 번도 역사적으로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깨졌을 때가 7불이었을 때죠. 그러니까 7불, 8불 때도 잘 매수해왔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많이 보면서 저도 조금만 그 숫자를 가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그냥 투자하시게 되면 녹아요. 이 음의 복리 때문에 똑같은 일반 상품이 10%씩 오르는 거 내리는 것과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고른 이유는 뭐 에너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반도체는 좀 다르다. 상승과 하락 반복 과정에서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기준 없이 사면은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옵니다. 7불, 8불 때 버티신 분 잘 없어요. 그리고 더 좀 지켜봐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14불, 15불 그 이후로부터 30불, 40불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질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증권사에서 돈 버는 길이거든요. 속슬도 24년 9월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 7월 11일까지 봤을 때 이게 왜 가지고 왔냐면은 현재가 27.29고 시작했을 때가 29.75였어요. 29.75면은 자 빠졌잖아요. 종가 기준으로는 이 당시에. 근데 보면은 지금 48% 수익입니다.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났을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최근 업데이트해드린 숫자는 6.85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가중치를 제 나름대로 부여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8.1 정도를 솔직히 8.2거든요. 8.2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최근 기준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으셔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매일 오후 8시에 제가 요 가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이게 최근 4일 전 금요일 날인데 32.1 팀프 QLD TQQQ 요 QLD와 TQQQ는 따로 모아가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따로 매일 가격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요 주력은 팀프하고 속슬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속슬은 표준편차 볼린저 밴드 이평선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68%에서 요 95%의 확률 분포 밖에서 벗어나는 숫자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1표준 편차는 20번이고요. 2표준 편차는 10번으로 기준해서 세우시면 됩니다. 현재는 1표준 편차 20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시드를 최소 15번 이상 분할 매수하실 것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15번 이상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매수하게 되면은 3배 레버리지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사는 그런 개념이 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장이 합리적이고 반도체가 망하지 않고 변동성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위험 관리 도구로서도 활용해 나가는 그 전략을 똑똑하게 활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이 투자해 보아도 좋을 만한 상품들이 TMF예요. 40불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면 이 5년 동안 차트 보면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저세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5년 동안 1억이면 1,000만 원 남은 거죠. 망한 겁니다. 최근에 1년 동안도 27% 하락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슬이 오르면 얘는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또 오르고요. 그러다가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같이 오를 때가 있다라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결국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T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체결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1,300주인데 조금 팔았어요. 보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을 경우에 총 평가 수익률 8%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가 지금 40불이고 이때 시작했을 때가 40불이에요. 근데 수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5,000불 벌고, 그리고 얘는 이제 분기 배당이거든요. 여기 보면 쿼터리라고 되어 있어서 쿼터리 1.58 정도가 나오는데 대략 한 0.4달러 정도씩 나와요. 그래서 배당금도 지급되니까 장기 투자할 때 TMF도 안전자산이면서 또 속슬이 빠질 때 팀프가 올라가고 또 지금처럼 같이 올라가고 이럴 때 팀프를 같이 하면 좋다라는 개념 한번 세워두시고요. TQ는 현재 4.13입니다. 저는 TQ 같은 경우에 4.5를 적용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변동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TQ는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너 지금 많이 오른 거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겠지만 빠졌을 때 대부분 못 버티거든요. 여기 3배 레버리지로 TQQQ가 빠지면은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근데 빠질 때마다 기준이 있으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QLD는 음의 복리가 현저하게 줄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레버리지로 적은 시드지만 슈드만 모아가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뭐 다른 안전자산 모아가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QLD 같은 것들을 그냥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체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모아가실 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계속 사 모으면 1년 뒤에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슬라는 지금 7.7인데요. 자, 생각보다 하루 변동폭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수익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 소피스티케이티드라는 것이 좀 정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온리 그냥 막 지르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매수하면은 테슬라 같은 것들도 엣지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수익의 몇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특히나 레버리지 같이 이 변동성이 큰 것들, 제가 36불에서 시작해서 7불, 8불 갔을 때 원래 같으면 일반인들 제 기준으로 그냥 뇌피셜로 도망가야 됩니다. 방송 채널을 폐쇄하고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됩니다. 근데 같이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이 하락에 대한 기준이 저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이건 TQQQ네, 속설 같은 거. 좋은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는 좋은 곳이잖아요. 하락에 대한 마인드가 빠지면 사졌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합하셔야 된다는 것이 메인 포트폴리오, 어쨌든 메인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인컴과 월급과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으로 잘 굴려 나가시고요. 20% 내외의 수익으로 좀 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시는 것이 목표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하셔야 되는 원칙 기억하시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히려 반갑고 기회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좀 웃을 수 있는 일일 수익률의 3배의 투자 원칙은 시장이 공포일 때 매수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기계적으로 원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레버리지를 한 번에 투자하면 그냥 딱 한 번 먹고 나오거나 아예 이 바닥에 손을 떼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의 일일 변동폭의 최대치의 바깥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TMF로 같이 매수하는 것이고요. 자, 3천만 원, 저는 1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70불 되면은요, 이론상 한 4억 될 거거든요. 한번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에 좀 받쳐줘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자, 이거는 MSTU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무작정 모든 종목에서 다 표준 편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 MSTU는 급등했다가 급락했습니다. 급등 직전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들어가서 정확히 44% 먹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반토막 났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경기를 타기도 하고 시장의 흐름을 타기도 하고 또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힘들었던 시기를 겪어서 10불 가까이 9불 얼마에 팔았던 것 같은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저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요 안에서만 사자. 좀 더 딥한 데이터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 구간을 잘 설정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반도체는 안 망하니까 까짓 거 뭐 산업이 한 3개월 3년 사이클이다 하면 버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망하면은 언제 20년 시스코나 이 MSTU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20년 동안 버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부 많이 하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이제 믿고 잘 따라오시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비중, 배분 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몇 달 하셔가지고 또 수익이 많이 나셨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고 하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